지난 4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2조 2,443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9,104억 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담대 증가 배경으로는 정책 대출 확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잔금 대출이 늘며 주담대 잔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장기, 고정형 상품이라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규제 국면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가계대출도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2,960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5,67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보다도 경기 둔화 국면에서 빚으로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자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중산층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확대가 내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85.44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특정국 통화와 1:1 관계를 보여주는 명목 환율과 달리 주요 교역국의 물가와 통화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원화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낮으면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원화 가치는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지수는 BIS 통계 대상인 64개국 중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원화의 하락세는 지난해 10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으로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급등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한 달 새 6.3% 뛰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악의 신용카드사의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941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92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경기 상황이 악화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이 같은 부실이 카드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카드론 부실이 확대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출 축소와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카드론 증가세는 단순한 대출 지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연체율 관리와 취약계층 대응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